안녕하세요. 용인아저씨 인사드립니다. 먼저 용인아저씨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23년 9월 26일 새벽녘 첫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지금 현재까지 구독자 수 338명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증가하여 지금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많이 얼떨떨할 따름이지만 영상 제작에 힘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영상을 준비할 때 정말 충실하게 잘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매번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초보자가 알아야 할 선상 참돔 타이라바 낚시의 모든 것입니다. 참돔 타이라바 낚시 중급자 이상이라 생각되시면 본 영상을 가급적 스킵해 주시고, 타이라바에 입문하고 싶거나 왜 나는 소질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초보 조사님들만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몇 가지 도움되는 것들을 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의 최초 입문은 2018년 5월 26일 거제도 지세포항에서의 출조였는데, 당시 생애 첫 출조에서 56cm 짜리 참돔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의 개인 기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타이라바 낚시에 사용되는 태클들입니다. 타이라바 헤드도 무게별로 준비되어 있고 타이라바의 모양과 색상 등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타이라바 훅셋을 자작할 수 있는 재료들도 대부분 구비하고 있습니다. 타이라바 채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 이후에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참돔의 습성입니다. 참돔을 알아야 맛있는 참돔을 잘 잡겠죠. 사실 생선의 맛으로 따지자면 가장 맛있는 순으로 돌돔, 뱅에돔, 감성돔 순이며 마지막으로 참돔이 가장 맛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참돔은 다른 돔류에 비해 양식이 까다롭지 않아 자연산보다 양식이 많은 편이나 제철 자연산 참돔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쌉니다. 참돔은 천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잡식성 어종입니다. 동물성, 식물성 모두 섭취 가능한데요. 따라서 서식 영역 주변에서는 무서울 게 없는 고기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연히 호기심이 많은 놈입니다. 이 점 때문에 타이라바 미끼가 잘 통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죠. 참돔은 눈으로 먹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입에 넣어보는 습성으로 판단한다고 하며 3년 이상 자란 참돔의 먹이로는 게, 새우, 까나리 외에 성게와 불가사리까지도 먹어 치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잡식성 먹이 활동을 취하는 참돔의 활성도는 수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바닷물 수온이 18도씨 이상이어야 활성도가 높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18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온이 28도씨 이상에서는 살지 못하며 최저 수온 15도씨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해안, 특히 제주도에서는 1년 내내 참돔 낚시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며, 서해안 수역은 봄부터 서서히 북상하게 되는데요. 3월에서 4월까지 서해안에서 참돔 낚시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저수온 때문입니다. 참돔의 성장 속도는 보통 3년 이상 자라야 20에서 30cm급이 되며 5년 이상은 40에서 30에서 45cm 정도, 8년 이상은 50cm 이상, 10년이 지나야 60cm 전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1m 이상의 대형 참돔은 적어도 20년 이상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잡은 참돔이 56cm이니까 9년 정도 자란 걸로 추정되겠죠. 그러면 선상 참돔 타이라바 낚시에서 강한 챔질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대체적으로 강한 챔질 의견이 우세합니다. 참돔은 일단 먹이를 보면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입안에 넣어 본다고 말씀드렸죠. 단단한 이빨은 먹이를 씹어 먹는 용도가 아니라 먹잇감의 단단한 껍질을 깨부수기 위한 용도입니다. 즉, 낚싯바늘이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인데 참돔의 입 안에는 어금니 모양의 이빨이 가지런히 2열, 3열 형태를 이루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날카롭고 강한 낚싯바늘도 이빨 부위에 후킹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뱉어내다가 두툼한 입술 부위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훅셋의 어시스트 라인이 두 가닥인 이유입니다. (2018년) 당시 제가 잡은 참돔도 입술 부위에 바늘 한 개가 걸려 올라왔거든요. 따라서 낚시꾼 입장에서는 처음 한두 번의 입질에서 챔질을 한다면 99% 실패할 확률이 크며 미끼를 물고 머리 방향을 돌리는 동작을 할 때 강한 챔질을 한다면 입술 부위에 후킹될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참돔이 머리 방향을 돌리는 동작은 초리대의 휨새로 파악 가능합니다. 참돔의 유형층, 즉 군집 생활을 직접 관찰한 전문 잠수부의 말에 의하면 참돔 무리는 방어나 부시리아와 같이 붙어서 일직선의 형태를 이루는 게 아니라 각 마리당 일정한 영역, 최소 반경 1m 이상을 철저하게 유지한 채 모여있어 유형층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참돔 한 마리가 타이라바 입질 후 가짜 미끼인 줄 알고 뱉고 자리를 옮기더라도 다시 다른 참돔이 확인하고 달려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절대 같은 놈이 따라오면서 입질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이라바는 참돔에게 어떤 먹잇감으로 보일까? 참돔은 호기심이 강하고 크면 천적이 별로 없는 물고기입니다. 즉, 무서워할 게 없는 어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건드리면서 경험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위험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물고기라는 뜻이죠. 리액션 바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참돔이 타이라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질을 말하며 먹을 수는 없지만 호기심으로 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이라바를 공격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눈은 있지만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넣은 뒤 확인하는 습성입니다. 따라서 타이라바 채비도 이물감이 없으면서 실제 먹잇감과 유사한 액션으로 보일 만큼 최대한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다면 조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돔 타이라바 낚시 조가는 타이라바의 종류 및 상태 그리고 릴링 속도에 많이 좌우되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선상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만 유독 잘 잡는 상황이라면 참돔은 분명 타이라바 채비를 시각적으로 먼저 확인하고 끌리는 타이라바에 첫 입질을 하게 된다는 말인데 잘 잡는 사람의 타이라바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용 중인 타이라바의 색상과 재질, 넥타이와 스커트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릴링 속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타이라바 색상을 굳이 언급하자면 물색과 활성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는 현장 선상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비 자작 또는 구입 시 밝은 색 계열과 어두운 색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어려운 점은 이전 포인트에서는 밝은 계열의 색상이 입질을 잘 받다가도 그 다음 포인트에서는 입질이 없어질 때인데요. 이때는 고집하지 마시고 어두운 색상 계열의 타이라바로 즉시 교체할 필요가 제기되는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서밍의 중요성. 거의 모든 대상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참돔은 소리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타이라바 채비를 폴링하면서 바닥에 닿을 때 너무 급하게 폴링하여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발생하면 좋을 게 없다는 의미겠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참돔은 자기만의 영역이 일정하게 있는 상태에서 모여있기 때문에 한번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주위엔 참돔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폴링 시 쿵 하고 채비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닥 근처에 접근하면 베이터리를 어느 정도 강하게 서밍하면서 폴링해야만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바닥에 안착하게 됩니다. 베이터리의 서밍이라 함은
스풀에 엄지를 대고 누르면 브레이크 작용을 하면서 폴링되므로 폴링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백러시도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고가의 타이라바 전용 배터리에는 폴링 속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오시아 콘퀘스트, 일명 금콩이라 불리는 오콘에도 폴링 속도 조절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낚싯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참돔 타이라바용 훅, 낚싯바늘 이야기입니다. 참돔은 입질이 독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입 부위가 매우 단단하죠. 챔질했을 때 후킹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돔 타이라바용 훅은 매우 뾰족하고 조금 뒤틀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비를 보면 타이와 스코트 속에 바늘이 숨어 있는데, 숏바이트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참돔이 입안에 넣으면 입질이 온 것처럼 초리대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먹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뱉어버리는데, 이때 챔질을 하게 되면 입안에서 후킹이 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수들이 얘기하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참돔이 채비를 입안으로 빨아들이면 릴링, 즉 릴 감기를 멈추지 말고 감는 속도를 이전보다 약간만 빠르게 합니다. 그러면 참돔은 본능적으로 먹잇감이 달아나는 줄 착각하고 머리를 휙 돌려 채비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초리대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달리 훅 하고 더욱 휘어지게 되며 이때 강하게 챔질을 합니다. 초리대가 후두둑 후두둑 거리는 것이 아니라 훅 하고 휘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릴링 또는 리트리브, 줄감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하면서 처음 접하는 입문자나 초보자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패턴을 머릿속에 이미지화시켜 선상에서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자신에게 적합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밍을 통해 채비가 바닥에 조용히 닿으면 닿자마자 바로 두세 바퀴를 빠르게 감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감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채비가 바닥에 닿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활성도에 따라서 물의 탁도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변수는 무지기수입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빠르게 두세 바퀴를 감아 올린 뒤 천천히 감아 올려 보기도 하고, 입질이 없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는 속도에 대한 것은 보통은 천천히 감아라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때그때의 포인트나 물고기의 활성도에 따라 다릅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히트된 사람의 속도를 체크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잘 잡힌다 라고 정해진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날씨, 물탁도, 활성도, 계절, 시간대 등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하니 그나마 잘 잡히더라, 이런 걸 알아내는 게 핵심인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히팅 확률이 높은 시점은 바닥 안착 후 릴 핸들을 10바퀴 이내로 감을 때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4바퀴를 감을 때 리액션 바이트가 발생하다가 계속 릴링을 하면 참돔이 채비를 물고 머리를 돌릴 때, 그때가 10바퀴에서 15바퀴 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입질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느 정도의 큰 휘임새가 발생한다면 역시 이때도 강하게 챔질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는 리액션 바이트의 탐색 상태가 아니라 채비를 물고 머리를 휙 돌리는 상황으로 봐야겠죠. 따라서 발생하는 입질이 어느 단계인지를
스스로의 많은 경험을 통해 터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돔 타이라바 선상 루어 낚시의 매력인 듯합니다. 리트리브 높이는 바닥에서 수심의 절반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30m 수심이면 15m까지인데요. 단 바닥에서 수직 높이이므로 비스듬하게 폴링된 낚싯줄을 감안하면 줄 길이로는 15m 이상 감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베이터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몇 cm가 감기는지를 줄자를 바닥에 놓고 길이를 직접 측정해 보세요.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절대 없습니다. 통상 활성도가 좋을 때는 바닥층 참돔이 중층까지 따라와서 입질을 한다지만 통상의 경우엔 수심의 3분의 1 지점까지만 감아 올리고 다시 내리는 걸 반복해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참돔 타이라바 선상 루어 낚시는 감고 내리고 그리고 또 감고 내리는 작업의 반복입니다. 참으로 단순한 낚시죠. 6번째, 베이터리의 드랙을 반드시 조정하라. 입문자 또는 초보 조사님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문자나 초보 조사님들은 드랙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낚싯대의 초립대 힘새에 따라 베이터리의 드랙을 조정하는데 통상 최대 힘새의 50에서 8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드랙 조정이라 함은 줄이 풀리는 강도를 약간 느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순간적인 강한 챔질에도 초립대가 파손되거나 원줄과 목줄인 쇼크리드의 연결부위가 터지거나 입술 부위에 후킹된 바늘이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수면까지의 안정적인 릴링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 반드시 드랙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낚싯대가 부드럽다면 많은 드랙 조정이 필요 없겠지만 경질대라면 많은 드랙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선장님이나 사무장님께 드랙 조정을 부탁하면 된답니다. 7번째, 고정식 타이라바보다 유동식 타이라바를 선호하는 이유. 고정식은 나쁘고 유동식이 좋다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돔은 크기가 클수록 머리를 터는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바늘터리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큰 선호 이유입니다. 고정식 타이라바의 경우 후킹된 후 참돔이 심하게 머리를 흔들어대면 헤드의 무게가 낚싯바늘로 전달되어 바늘이 펴지거나 부러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유동식 타이라바의 경우에는 후킹이 되면 참돔이 훅을 물고 가더라도 헤드는 어시스트 라인과 쇼크리드 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훅으로의 헤드 무게 전달이 고정식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어 참돔의 바늘터리에 그만큼 강해지며 또한 안정적인 릴링에도 유리해집니다. 여기에 낚싯대의 부드러움이 더해진다면 참돔의 바늘터리에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즉 바늘터리에 강하다. 그래서 유동식을 선호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8번째, 기타 사항. 참돔 타이라바 루어 낚시는 낚싯줄을 수면에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조가에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광어 다운샷처럼 바닥을 찍는 낚시가 아니며 이렇게 되면 대상어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류가 멈추는 정조기 때는 베이트릴이라도 조금 멀리 캐스팅하여 채비를 릴링하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절대 수직으로 내리지 말고 흘러가는 각도를 만들어라는 의미겠죠. 숏바이트가 자주 발생하면 일단 그 위치에 다시 채비를 내려줍니다. 어군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단 이때도 바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닿으면 2-3회전만 재빨리 감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릴링합니다. 30분 이상 숏바이트조차 없을 때는 채비를 회수하여 타이라바 훅셋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스커트나 넥타이 부분이 훅과 꼬여 있지는 않는지, 꼬여 있다면 조가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니
다시 채비를 가지런히 정렬한 후 폴링합니다. 남해, 특히 제주도와 같이 수심이 깊은 곳과 서해안의 수심이 얕은 곳에서의 타이라바 운영 방식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수심이 50m가 넘어가면 헤드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지만 50m 미만의 얕은 수심에서는 가벼운 헤드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만 현장에서 조류의 세기를 보고 판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랜 경험의 선장님 말씀에 따르면 수면에서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바다로 들어가 바닥에 안착시켜 릴링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즉 조류까지 감안하여 선장님이 알려주는 수심에 45도 각도로 되는 헤드 무게를 선택해야만 좋은 조과의 조건이 된다는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참돔 타이라바 선상 루어 낚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참으로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입문자 및 초보 조사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하는 욕심에 낚시에서 중요한 항목은 거의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출조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모든 것들은 조사님들의 습관으로 정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4년에는 많이 출조하셔서 실전 경험 많이 쌓으시고 참돔 타이라바 낚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낚시거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